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이 향후 미래의 방향성, 향후 1개월 내지는, 짧게는 2주, 그리고 길게는 2달 정도의 방향성,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방향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녹화 강의 동영상은, 전체 공개로 될 겁니다. 전체 공개로, 동영상을 업로드 시킬 거고요. 대신, 항상 그렇죠. 네. 오늘 그 뒤에 이어질 깃발 행보에 관한 강의 동영상은, 정회원 공개로, 해가지고 정회원한테만 공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정회원이 아닌데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의 참석해야지, 제 시간에. 네, 그 방법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브렉시트 현실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지 잡아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게 있죠. 자, 메모장 하나 띄울게요. 자, 글씨가 글씨 크기 키우는 게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네, 이걸로 하도록 하죠. 네, 브렉시트 향후 2주 내지 2달 움직임 방향성 예측. 자, 일단 가장 먼저 자, 국채를 볼까요? 자,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자, 브렉시트라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네, 영국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를 하죠. 네. 유로라는 큰 하나의 테두리에서 경제 연합에서 가장 거기서 영향력을 크게 작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로존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지금 유로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그 파급력을 잃은 상황이죠. 왜냐? 영국의 그 중요도가 높았기 때문이죠. 유로존 내에. 독일에 이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영국이 탈퇴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유로존 내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자기들도 탈퇴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이렇게 표명을 하고, 이게 드러내고 있죠. 네, 특히나 그리스. 네, 그리스는 재작년부터 계속 그렉시트라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설을 계속 불러일으켰었죠. 네, 그리스는 벌써 두 차례 유로존의 도움을 받아서, 유로존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이미 두 차례의 그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었죠. 가장 먼저 터졌던 게 그리스의 IMF, 한마디로 돈이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가 부족한 탓에 그 부채들을 갚지 못해가지고 나왔던 부채 상환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파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산은 첫 번째 파산 이후에 돈을 조달받고 난 이후 거기에 대한 일정 금리 상환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조차도 갚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두 차례의 금리 조정을 해주면서 그리스가 유로존 안에 내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로존 이런 편의를 봐줬었죠. 네. 하지만 그리스가 이걸 원하느냐? 네. 그리스가 유로존 내부에 남기를 원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리스 자체적으로는 그 유로존 내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경제 체제가 오히려 지금 현재 다시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 그리스한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왜냐? 유로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통화 중에 하나죠. 네.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해서 유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통화예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 유로가 강세일 때 그리스가 유로존의 통화를 사용을 할 때 상당히 수출에 불리함이 있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리 원화는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엔화나 달러나 유로존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통화는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할 때 상당히 용이하죠. 우리나라 원화가 고평가가 돼 있다. 원화가 고평가가 돼 있으면은 오히려 수출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팔아도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통화를 환전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가 고평가가 돼 있으면은 손해를 보고 저평가가 돼 있으면은 똑같은 돈을 팔아도 더 내가 이 원화로 통화로 환전했을 때 더 이익이 많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상황이 딱 그리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영국이 탈퇴하는 걸 보고 야 나도 그러면 유로존 탈퇴하면 되겠네. 지금 하나둘씩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너도 나도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고 아 유로존을 탈퇴하고 싶다라는 지금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세계 경제가 불안한 거죠. 네.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은 어떤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네?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뭐가 값어치가 상승하죠? 바로 안전자산의 값어치가 상승하게 되죠. 한자를 치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상승. 안전자산의 값어치가 상승하게 되죠. 네. 안전자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안전자산은 세계 경제 흐름의 정반대라고 반비례한다 말씀드렸었죠. 세계 경제가 좋으면은 안전자산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은 네. 대표적으로 2010년에, 그러니까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을 때, 세계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안전자산의 값어치가 상승했었죠. 그리고 2001년도 9.11 사태 때, 안전자산의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쌍둥이 빌딩이 뭐였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면서, 블랙아웃이 됐죠. 한마디로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의 전산 사태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 그 메인 시스템 자체가 그 쌍둥이 빌딩 타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전자산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었죠. 왜? 아니 안전자산은 그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은 뭐가 있어요? 바로 금, 네, 대표적인 통화로 봤을 때 유로, 그리고 달러, 그리고 엔화 등이 있죠. 이건 뭐예요? 유로는 뺄게요. 죄송합니다. 네. 달러, 달러, 엔화 등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안전자산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값어치가 어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오더라도 그 값어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금을 볼게요. 금은 왜 안전자산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의료산업에 금이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들 있죠? 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금은 전기가 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죠. 전기, 그리고 대표적 의료산업들, 그리고 예전부터 금이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되고 유로존 자체의 존폐 가능성 자체가 지금 불안해져 있는 이 시대에 금값이 상승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볼까요? 자, 저번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자,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네, 이게 몇 틱이에요? 네, 대략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1000틱 정도 상승을 했어요. 왜? 아니, 브렉시트가 현실화가 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하겠지. 똥줄 타겠지. 왜냐? 유로존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데 영국이 탈퇴하면서 영국이 탈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이 탈퇴하면서 지금
그리스, 그리고 다른 이탈리아 등 모든 나라들이 유로존을 탈퇴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왜냐면 다 불만이 있거든, 중앙 정부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부에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수의 그 기득권자들이 그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더 취하기 때문에, 다수보다는 소수를 위한 정책을 지금 현 정부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한테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유로도 지금 가장 강대한 부국인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그런 나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다른 변두리 국가, 흔히 뭐 이탈리아 아니면 웨일스 뭐 이런 국가들은 거의 뭐 그냥 무시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브렉시트로 인해서 빵 터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됐죠. 네, 금, 그리고 엔화. 엔화가 어딨나요? 네, 재패니스 옌. 네, 옌 역시도 크게 상승하게 됐죠. 왜?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 관해서 자, 안전자산, 금, 달러, 옌만 말씀드렸는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해야 되는 게 바로 국채가 되죠. 네, 국채. 국채는 뭐예요? 나라가 발급하는 채권이죠.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에 비해서, 반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는요, 뭐가 인정이 돼요? 안정성이 인정이 되죠. 무슨 말이냐? 그 한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국채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갑자기 막 뭐 핵폭탄이 몇 개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세계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바다에 잠겨가지고 우리나라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국채는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그 효율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한마디로 그냥 국채에 발행해주고 나몰라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갑자기 어디 잠적해버리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국채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자, 국채는요, 국채는 특이한 그 특징이 하나가 있죠. 바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뭐가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죠.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바로 국채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아시죠? 수요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공급이 높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네. 그리고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왜냐? 지금 세계 경제가 브렉시트를 통해서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안전자산이 상승하게 되니까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국채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들 너도 나도 국채를 사고 싶어 하니까. 국채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상품이니까.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채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발행해줬으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무조건 그거를 상환을 해주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상품이다.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수익률은 하락하게 돼요.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정부, 미국 정부가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미국 정부가 뭐 하려 그래요? 미국 정부라 그러지 않을게요. 미국 페드가, 미국 연준이죠, 연준. 연방 통화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 위원회인 페드. 네, 페드. 페더럴 리저브인데 줄여서 페드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연방준비위원회라 그러는데 또 줄여가지고 줄임말로 한국 사람들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네, 연준이라 그래요. 자, 미국 연준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뭐예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낮아진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죠. 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2008년 이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네, 지금 그 경제를 세계 경제 불황에 시초가 됐던 그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돈을 풀기로 작정을 했죠. 뭐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뭔가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뭘 해요? 돈을 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풀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라 그러니까 뭘 해요? 금리를 낮췄죠. 금리가 낮아지면은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은 너도 나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은 대출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네. 금리가 낮으니까. 차가 좀 사고 싶은데 근데 금리가 낮네. 그러면 살 수 있겠다. 뭐 사고 싶은데 금리가 그러면은 뭐 해결이 좀 되죠.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차 한두 개씩 뭐 다 대출받아 사고 그리고 집도 대출받아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네. 내가 뭐 현금이 많아가지고 현금으로 일시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네. 아무리 현금이 많아도 현금으로 일시불 하는 것보다는 은행을 끼는 게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돌아오는 리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이라는 은행 대출을 이용을 해요. 자, 그것은 바로 그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금리가 높으냐 낮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에 내가 그 대출받는 금리가 높아지고도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연준이 금리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충분히 미국 내에 이런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근데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페드의 이 정책과는 반해서 반대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폭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죠. 왜? 지금 금리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브렉시트가 되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하락해요.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에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는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시장은 내리래. 상반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이제 금값이 미친 듯이 치솟는 거죠. 아시겠죠? 금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요. 지금 제가 향후 2주, 두 달간의 움직임 방향성 예측을 말씀드렸었죠? 금은요, 2주간 상승합니다. 왜? 왜 2주간 상승해요? 지금 현재의 세계 경제의 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 달러, 엔, 국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책과 미국의 연준의 정책과 국채 수익률의 그게 상반되는 움직임 때문에 투자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금값에 많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이례적으로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2주간은 거의 급상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브렉시트 상황이 그 순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자, 두 번째로 통화 상품이 상승을 하겠죠. 자, 통화 상품이 상승한다는 건 뭐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달러와 엔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네, 달러와 엔이 상승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유로존의 유로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네. 한마디로 기축통화인 달러와 엔만 상승하는 거고 다른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흘러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라는 상품은요, 상당히 유동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품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통화 상품 재테크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통화가 한마디로 달러를 지금 사놓고 달러가 올라가면은 난 돈 버는 거고,
그리고 달러가 내려가면 난 돈 잃는 거고. 그래가지고 통화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화 상품은요, 거의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집 가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큼 움직이지 않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네, 거의 투자는 많이들 하는데 그만큼 수익률로는 떨어지는 상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번쯤 쇼크가 한번 일어났었죠.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또 유로가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했죠. 예. 지금 쇼크가 온 거죠. 브렉시트로 인한 쇼크가 이미 적용이 됐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통화가 또 한 번에 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보다는 횡보성 움직임을 많이 보일 겁니다. 네. 통화는요, 거의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 통화 상품은 그만큼 유동성 자체는 다른 상품부에 비해서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2주간 지금 한 번쯤 쇼크가 온 이후에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동안은 박스권 움직임을 많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P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S&P 스탠다드 푸어 500 지수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대로 추락하게 돼요. 왜? 미국과 영국의 사이에 돈이 오가는 돈이 거의 몇십조 원이라고 몇백조 원이라고 합니다. 몇십조 원에서 몇백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S&P 자체가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자금 자체가 묶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묶이게 되는 상황에서 S&P는요 상당히 추락을 많이 보이게 되겠죠. 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쇼크로 인한 왜 이게 나오지? S&P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어마어마한 지금 쇼크를 이미 받았죠. 받았지만 S&P는요 통화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유동성이 좋은 상품이에요. 통화 상품이 왜 행보를 한다? 유동성이 그만큼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반대로 이 선물 주식 주가 선물인 이 S&P는요 이게 유동성이 크죠.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내지는 한 달 동안에 큰 추락이 예상이 됩니다. 네,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얘기예요. 네,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얘기. 그래서 제가 이미 예고해드렸었던 장기 추세선 뭐 이래? 장기 추세선 이미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목표가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었죠? 네. 1980까지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여기서 아마 2주 내 한 달 내에 더 추락한다면은 더 밑에까지 네, 예상이 됩니다. 거의 저점까지 최근 저점까지 예상이 또 돼요. 네, 그만큼 통화상품 S&P는 돈의 흐름이 상당히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브렉시트로 한한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영향도로 따진다면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안전자산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국채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되면서 수익률이 하락이 하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하락하면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과는 상반되는 방향성.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금값이 상당히 상승할 겁니다. 네, 거의 2주 동안은 거의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통화 상품의 기축통화가 되는 달러 엔이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 프랑,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유로존의 유로가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일주일에 이미 한 번에 쇼크를 받은 상황에서 통화 상품은 유동성이 적은 상품이기 때문에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요. 그 후에 한 번쯤 또 한 번 추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S&P는 통화 상품에 반해서 상당히 돈의 흐름이 상당히 잘 나타내는 종목 중에 하나죠. S&P가 미국 주식 주가 선물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미국 내 투자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S&P는
2주 내지 한 달 동안은 큰 추락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미 예고해드렸던 1980.85가 1980.00이 아니라 거의 최근 1년 내 저점, 예? 이번 연도 2월달 저점이었죠. 1790, 1790.00까지도 추락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거는 뭐 저는 항상 뭐 신호를 맞춰가지고 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건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 분석으로 보고 기본적 분석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내가 시황을 몰라가지고 내가 그거대로 안 해죠. 네. 우리는 확실하게 신호 받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면 저는 100% 저희 밴드는 항상 100% 신호 대응이라고만 말씀드리죠. 네. 저번 주 금요일날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큰 움직임 보였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거 360분봉이 6시간 분봉이에요. 지금 이게 6시간 분봉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뭐 짧게 본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이게 우리 게 아니에요. 난 전혀 이거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들 다. 왜 그랬어요? 이거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랬어요? 결국에는 추세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00% 추세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지. 뭐 지금 하루 사이에 전쟁이 나가지고 천틱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추세 신호가 없으면 우리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선물을 도박하자고 선물하는 게 아니라 도박하자고 선물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 선물하는 거예요? 부족한 연봉 채우자고 재테크하자고 선물하는 건데, 이렇게 뭐 미친듯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께 뭐 추세 신호가 없었으면은 그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던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아예 그냥 저번 주 금요일은 대마디만 드리고 마디 매매만 하세요 말씀드렸었죠. 아예 뭐 그냥 일체 추세 안 본다고.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네. 무작정 움직인다고 거기에 막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